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지구, 산소 농도가 30%에 달했던 당시 지구에는 1억 년 이상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파충류, 공룡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600만 년 전 멀쩡하게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은 한순간 모두 다 자취를 감추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암석은 퇴적암이라고 부르는 바위입니다. 이 퇴적암은 시간에 따라서 퇴적물이 이렇게 점차 쌓이면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기 때문에 지구의 과거의 모습을 보존한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임캡슐을 열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은 물론 대기의 조성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 존재하던 공룡뿐만이 아니라 육상생물의 75%가 갑자기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렇게 지층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연한 흔적을 남겼죠. 그러면 6600만 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와 과테말라로 이어지는 땅 유카탄 반도. 평화롭던 어느 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무려 직경 9km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인데, 충돌 분화구나 각도, 지구의 궤도 속력 등을 고려하면 이렇게 큰 크기의 소행성이 약 마하 30 이상의 속도로 지표면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에 전해진 충격파는 약 1억 메가톤. 이건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르본바의 500만 배 이상의 강력한 위력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충돌 지점에서 300km 이내에 있는 생명체는 20초 이내에 모두 다 증발했습니다. 실제로 6600만 년 전에 갑자기 쌓인 이 어두운 지층을 우리는 KT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를 기점으로 육상생물의 75%가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때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KT 경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리듐의 농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리듐 같은 원소는 우주에 있는 소행성의 내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6600만 년 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때마침 또 그 시기에 지상 생물의 75%가 멸종했죠.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한데, 그런데 왜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종하지는 않은 걸까요? 우선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생명체들은 멸종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르본바의 500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는 지구 대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지구 전체를 뜨거운 열지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반나절 만에 물이 끓을 정도로 대기 온도가 치솟게 되었고, 유라시아 대륙도 하루 만에 평균 섭씨 80도 이상으로 치솟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지구에 존재하던 공룡의 99%가 며칠 만에 모두 다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북위 60도 이하의 따뜻한 지역에 있는 모든 공룡들은 전부 다 죽었을 수밖에 없고, 운 좋게 노르웨이나 러시아 북쪽 시베리아 해 같은 멀리 떨어진 추운 지방에 있던 공룡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30년 전에 6600만 년 전 유타칸 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졌었다는 증거는 나왔지만, 이때까지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고 못을 박지 못했던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화산 폭발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덮친 데다가 그때 때마침 화산까지 폭발해서 공룡들이 전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화산 폭발은 공룡이 멸종하기 20만 년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화산 폭발설은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소행성 충돌로 지표면이 불지옥이 된 건 공룡에게 치명타였지만 공룡을 멸종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현상이 치명타가 되어 공룡이 멸종하게 되는데, 바로 소행성 충돌로 만들어진 파편이 지구의 표면을 덮었기 때문이죠. 소행성 충돌 에너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다 터뜨릴 때 나오는 에너지의 수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1초마다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 지구에 도달하지만 그조차도 어마무시해서 현재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생긴 파편 구름은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대기권 내부로 못 들어오도록 반사시켰고, 그 결과 지구는 급속도로 냉각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따뜻한 적도 부분에 공룡들이 있었다면 생존했을지도 모르지만 소행성 충돌 초기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한 지역의 공룡이 전멸했고 추운 지방에 있던 공룡만 간신히 살아남았더니 이제는 추운 지역에 있던 공룡들은 모조리 얼려버린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도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나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곤충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서 모두 다 멸종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조상에 해당하는 포유류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쥐나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갈 경우 실험 결과 땅 밖이 섭씨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30cm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생존이 가능한 온도로 일주일 이상을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달처럼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북쪽 지방에서 생존했다가 지구가 급속도로 추워졌을 때 남쪽 지방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을 했다면 생존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KT 경계 이후에 살아남은 육상 생물군을 보면 땅속이나 물속에 알을 낳는 생물이거나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생물이거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새들은 뼈의 구조나 장기가 공룡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의 변한 환경 때문에 유난히 작은 종들 빼고는 멸종을 했을 것이고 그 유난히 작은 인종이 진화를 해서 새가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룡 멸종설에서 화산 폭발설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소행성 충돌설이 정설이 된 만큼 이제 누가 물어보면 공룡이 소행성으로 인해 생긴 불지옥과 그 이후에 생긴 빙하기 2단 콤보로 멸종했다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 2만 년 전쯤에 시작되었던 빙하기에 인간들도 살아남은 걸 보면 확실히 인간도 생존력이 강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루 100km를 이동할 수 있고 이 능력은 육상동물 중에서 유일할 정도의 장거리 이동 능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인간의 장거리 이동 능력을 따돌리고 도망갈 수 있었던 초식동물은 없었다고 하니까 인간은 피지컬도 지구의 최강이긴 합니다. 인간은 사실 머리가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피지컬로 생존한 것이죠. 그럼 이만.